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2 어느 반은 9번째 시간, 또 어떤 반은 11번째 시간일 텐데 2단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면 계약 하게 될 줄 알고 선생님이 지난번 수업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넉놓고 있었더니만 한 주도 연기됐네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잘 있는 걸까 싶기도 하고 각자 또 각자의 개인 이상이 신경 쓰면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는 약간 믿음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한 주가 연기될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2단원에 지금 수업하는 이 내용도 우리 1차 지필평가를 보면 거기에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될 거예요. 자, 세 단원의 제목은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이고요. 여러분이 작년에 화학 평형을 조금 배우긴 했는데 그거에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소단원인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선생님이 지금 책이 없어서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2단원 시작 페이지에 바로 뒤 8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여기 알고 넘어가기부터 할게요. 자, 알고 넘어가기. 단원이 처음 시작하면 나오는 여러분 이전에 배웠던 걸 연결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 첫 번째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관한 내용이에요. 휴대용 냉각팩하고 휴대용 손난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냉각팩은 차가워져야 되는 거죠. 주변의 온도를 낮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온도가 낮아지려면 열을 뺏겨야 되는, 그러니까 어딘가로 열이 흡수되는 반응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손난로는 주변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열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바깥으로 나오는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위에 4개의 단어들을 배치만 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휴대용 냉각팩은 그 안에 팩 안에 주머니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물주머니를 터뜨리면 그 물주머니랑 내용물이 섞이면서 반응을 하는데, 그때 열을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니까 열이 흡수된 주변 부위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휴대용 손난로는 이거는 이제 흔들어서 쓰는 손난로, 다시 말해 일회용 손난로 같은 게 되는데, 흔들어 쓰는 손난로는 내용물들이 흔들게 되면 섞이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출하는 반응이 진행이 되고, 그 열이 방출되는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난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는 한 번 쓰는 손난로가 있고, 그거 말고 똑딱이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손난로가 있어요. 이 흔들어 쓰는 손난로는 그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반응하면서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똑딱이를 쓰는 거는 과포화 상태로 용해되어 있는 용액이 팩 안에 들어있다가 걔가 충격을 받으면, 과포화는 원래 억지로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포화로 내려가면서 포화 상태로 바뀌면서 더 이상 녹지 못하게 되는 그 차이 나는 애들이 쫙 석출되는 반응과 함께 발열 반응이 진행되는 그런 걸 통해서 바깥으로 열이 방출되는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화학원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지호와 희린이, 이름이 좀 희한한데, 지호와 희린이가 물에 소금을 넣어 녹이는 실험을 하고 있다. 내가 선생님이 되어 빈칸의 내용을 완성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소금을 넣어서 녹였는데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은 소금이 있다. 이게 반응이 멈춰서가 아니라 무슨 상태가 됐기 때문일까요? 동적 평형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선생님이 한 이 말 뭐가 들어가야 좋을까? 가라앉은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은 반응이 멈춰서가 아니라 녹는, 용해되는 반응과 석출되는 반응이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소금 입자가 녹아 들어가는 속도와 녹아있던 소금 입자가 석출되는 속도가 같은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동적 평형은 1단원에서 우리 그 증기압 나올 때도 설명이 살짝 나왔었어요. 여기저기 많이 나올 거고, 우리 어차피 여기 화학평형 배울 때도 또다시 등장하는 용어일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물의 이온화 상수하고 pH에 관한 내용인데, 물은 스스로 이온화하죠. 물 분자 두 개가 만나서 H+를 주고받는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H3O+와 OH- 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물이 스스로 이온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해요. 그러나 이 이온이 되는 비율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평형,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양쪽 화살표로 되어 있죠. 가역 반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굉장히 적고 실제로 용액 안에서 요 이온들로 존재하는 비율도 매우 적어요. 그래서 뭐 사실 화학 평형의 어떤 전개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배운 내용을 근거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결국 물이 이온화 했을 때 생성되는 이온들, 요 두 개의 이온의 농도의 곱을 우리가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고 그 이온화 상수는 H3O 플러스와 OH-의 몰농도의 곱인데 25도씨에서는 그 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보통의 물 중성 상태라면 이 H3O 플러스 이온과 OH- 이온의 개수가 같겠죠?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데 그 두 개가 같으려면 하나가 각각 10의 마이너스 17승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7승을 pH로 바꾸면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요 지수 마이너스 7이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또 붙였으니까 기준이 7. 그래서 중성 상태를 pH 7이라고 말하려면 온도는 반드시 25도씨여야 되고 보통 그 H3O 플러스의 농도가 점점 커지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마이너스 몇 승의 그 숫자 자체는 작아지겠죠? 걔가 겉으로 나오면 실제로 pH는 7보다 작아지게 돼서 왼편으로 갈수록 산성, 오른편으로 갈수록 염기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25도씨의 물이 중성이 아니어도 HCO 플러스 OH-의 농도를 곱하면 항상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pH가 4 정도 되면 H3O 플러스의 농도는 25도씨에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겠죠? 그러면 OH-의 몰농도는 곱해서 요 값이 나와야 되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몰농도다. 이런 식으로 다 비교하는 것들 우리 화학원에서 다 다뤘었어요. 기억을 되짚어 보시고 자 다음 산염기 중화반응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중화반응은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 생기는 반응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해요. 염이라고 말하고 염은 사실은 중화반응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넓게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을 폭넓게 다 염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네, 중화반응에서도 염이 생기더라. 여기처럼 염산이랑 수산나트륨이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 요 H 플러스와 요 OH-가 만나 바로 뭐가 돼요? 물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사실 Na 플러스나 CL-는 특별히 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염이라고 하고 화학 반응식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이 AQ의 의미는 얘네들이 이온으로 용액 속에 녹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물 분자는 붙어있는 형태, 그 다음에 Na 플러스랑 CL-는 그대로 존재. 그런데 결국 얘네들도 내가 만약에 물을 다 증발시키면 NaCl의 형태로 붙어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NaCl이라고 쓰기는 하지만 용액 안에 있을 때는 물하고 섞여서 용액 안에 있을 때는 이온으로 존재하는 수용액 상태다라고 해서 AQ라는 상태를 쓴다. 라는 걸 기억해 두고 실제로 이 반응을 보면 얘네들은 처음의 상태랑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H 플러스랑 OH- 같은 애들은 반응에 참여하는 알자 이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여기 Na 플러스 Cl- 얘네들은 처음이나 끝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사실 반응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지워도 큰 문제가 없죠. 그런 이온들을 구경꾼 이온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서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을 어떻게 표현할까? 82페이지, 83페이지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82, 3페이지 그 뒤로 넘어갔더니 제목이 반응 엔탈피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처음 보는 용어가 등장하죠. 엔탈피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걸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보통 존재하는 물질들, 우리가 보는 물질들은 원자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결합해서 존재하는 그 어떤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하는데 그 결합을 할 때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죠. 보통 결합을 해서 존재한다는 거는 결합한 게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인 거고 그렇게 안정된 상태로 결합한 아이들은 항상 자기만의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물질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가지는데 특별히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을 엔탈피라고 부른다. H라고 엔탈피인데 E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H라고 쓸 거예요. 얘를 엔탈피라는 이름을 부른다. 정의를 잘 기억해 두세요.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고유한 에너지는 화학 결합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결합이 변화하게 되면 이 에너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물질들이 반응을 하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 결합이 생기고 하니까 그 에너지들의 변화가 생기게 돼서 그 변화되는 만큼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반응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일단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하는데 제목이 반응 엔탈피잖아요. 엔탈피 중에 반응을 통해서 흡수하거나 방출되는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반응 엔탈피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변화량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둬야 되고 그 밑에 활동하기 토의 부분을 선생님이 책에서 이렇게 따놨어요. 자, 이거 알콜 램프가 뭐하고 있죠? 연소하고 있죠? 이 알콜, 에탄올이에요. 탄소 2개짜리 알콜이 있어요. 알콜 램프에 있는 에탄올이 산소와 함께 연소하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데 연소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입안을 연소라고 할 건데 산소랑 빠르게 결합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우리 주사 맞을 때 하잖아요. 이 알콜 솜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시원한 느낌이 들죠. 알콜은 원래 액체 상태인데 굉장히 기화를 잘해요. 그래서 여기 알콜솜을 묻혀서 이렇게 싹싹싹 문지르면 얘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화하게 되는데 액체랑 기체랑 비교하면 기체가 훨씬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화될 때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 그럼 어디서 흡수하냐면 내 피부에 있는 열, 체온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니까 나는 여기에 살짝 온도가 낮아지는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연소는 열이 바깥으로 나오는 발열 반응, 기화는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을 변화하는 흡열 반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둡시다. 알코올을 연소시키면 있었던 애들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물질이 생기죠. 완전 다른 형태로 바뀌면 화학 변화. 근데 알코올이 기화하게 되면 물질의 배열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상태만 변해요. 우리가 이런 걸 물리 변화라고 불러요. 뭐 크게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워도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상태, 기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물질이 가지는 그 에너지가 차이가 생긴다. 일반적으로는 기체가 가장 에너지가 큰 상태예요. 에너지가 커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위에 각 반응에서 열이 흡수되었을까 방출되었을까 설명했죠? 연소는 방출, 기화는 흡수. 그렇다.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연소라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갈 거고 기화가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솜 묻히면 좀 시원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그런 거고 이거 연소시키면 이 주변에 온도계를 갖다 대면 분명히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위 반응식으로 알코올 변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냐? 추가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 반응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흡열인지 발열인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얼만큼의 열이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동하는 열량이 어떤지 또 열이 출입할 때 뭐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아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2번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고 1번 여기 내용 정도 알면 되겠어요.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에너지의 한 종류인 엔탈피. 자, 값을 정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걸 잘 알아둡시다. 엔탈피는 물질의 고유한 에너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는 그 값을 정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를 몰라. 그러나 반응이 진행이 되면 열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건 따져볼 수 있거든요. 주변의 온도가 변하는 걸 보고. 그래서 엔탈피 자체는 모르지만 그 엔탈피,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엔탈피가 변하면 차이만큼 열이 흡수 방출되는데 우리가 그걸 반응 엔탈피라는 이름으로 델타 H 또는 그냥 반응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자, 이거는 삼각형, 미안해요. 삼각형은 변화량이죠. 이거 기울기 같은 거 구하는 공식에다가 보통 많이 쓰는데 델타라고 불러요. 삼각형은 변화량이고 변화량은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식으로 구해요. 반응에 반응식이 있으면 왼편이 반응물이고 오른편이 생성물이잖아요. 이게 나중이죠. 그 나중에 있는 생성물 엔탈피를 총합해서 처음 앞에 있었던 반응물 엔탈피의 총합을 빼면 그 변화량만큼이 출입하는 엔탈피를 알게 되는 반응 엔탈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요렇게 있으면 좀 추상적이니까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발열의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 흡열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책에 있어요.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하고 질소의 산화 반응이에요. 이거 우리 알고 있죠. 사실 그래프 이런 거 많이 봤어. 어떤 물질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만큼으로 에너지가 변하게 되면 차이 나는 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도 이만큼 에너지 있었던 애가 여기로 올라가야 되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엔탈피는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잖아요. 지금 이 메테인하고 산소가 가지는 에너지가 엔탈피가 총량이 여기야. 그러면 여기가 0이잖아요. 얘네들은 이만큼의 엔탈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시켰더니 요만큼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엔탈피에서 요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 차이 나는 만큼은 어떻게 했겠어요? 바깥으로 방출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자, 열이 바깥으로 방출이 돼요. 그러면 물질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엔탈피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밖에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엔탈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기의 고유한 에너지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야 바깥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오히려 엔탈피의 변화량은 높이 있다가 낮아지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돼요. 0보다 작아져요. 그럼 얘는 반대겠죠. 이만큼 에너지밖에 없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바깥에서 이 차이 나는 만큼의 에너지를 집어와야 돼. 다시 말해 열이 흡수돼야 돼요. 흡열 반응인데 그럼 물질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엔탈피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엔탈피 엄청 많아졌죠. 엔탈피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증가. 그래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0보다 커지게 되더라.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에너지의 변화, 엔탈피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알아둡시다. 옛날 교과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두 가지를 다 설명했어요. 델타 H 말고 Q라는 형태로 그냥 반응열. 책에서는 우리 반응열을 그냥 엔탈피, 반응 엔탈피와 똑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 책, 옛날 교과서, 옛날 문제집들을 보면 반응열하고 반응 엔탈피를 약간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우리가 Q라는 걸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런 거야. 이 물질이 여기 있었는데 얘가 여기로 내려갔어. 그러면 원래는 에너지가 총량이 이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에너지를 요 차이나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죠. 전후의 에너지 총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의 총합과 여기 쭉 여기의 총합이 같아야 돼. 그럼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얘와 함께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럴 때 바깥으로 나오는 에너지다. 그래서 반응열 Q라고 표현하면 그 Q는 오히려 0보다 커진다라고 써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교육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까지는 안 봐도 되고 뒤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할 건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반응 엔탈피만 봅시다. 엔탈피, 얘가 가지던 에너지는 오히려 줄었다. 발열 반응이면 그래서 엔탈피 변화가 0보다 작아진다. 흡열 반응이면 얘가 가지는 엔탈피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델타 H가 0보다 크다. 이런 개념으로 간단하게 기억해 둡시다. 잘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잘 기억해 둬야 돼요.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소단원에 좀 갈색 글씨가 나오죠. 열화학 반응식. 우리 화학 반응식은 배웠어요. 화학 반응식은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화학 반응에서 물질들을 다 표현한 식이에요. 그런데 열화학 반응식은 거기다 뭐까지 표현하는 거냐면 열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압력. 자, 일단 에너지 출입이 있고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압력은 일정해야 돼. 일정한 압력에서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변화인 반응 엔탈피를 반응식에 같이 써주는 걸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요.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 어떻게 해요? 반응식을 썼어. 쉼표 해줘요. 그리고 델타 H는 얼마? 이렇게 표시해요. 요게 열화학 반응식의 기본적인 표현 형태예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 요게 기본적인 형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잖아요. 이런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러면 그때 델타 H는 이거는 연소, 발열 반응이죠. 0보다 작아지더라. 이 값은 실제로 실험상으로 얻어진 값이겠지만
얘가 가지는 엔탈피가 줄어들고 그만큼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면 발열 반응이다. 이걸 기억해두고 이거 아까 질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산화질소, 일산화질소 되는 반응이죠. 요 반응에서는 델타 H가 0보다 크죠. 델타 H가 0보다 크다는 건 여기에 물질의 엔탈피보다 얘가 더 많은 엔탈피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만큼 열을 흡수해야 하는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된다. 표현법, 쉼표, 콤마하고 델타 H는 이렇게 쓴다는 거 이거 알아둡시다.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식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뭐가 달라요? 890.2는 같아. 그런데 델타 H로 안 쓰고 걔를 반응 시간에 같이 넣었죠?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쓸 때는 출입하는 열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얘는 얘가 가지는 엔탈피가 이만큼 줄었다는 뜻이죠. 얘는 이 반응을 하면 이 반응 생성물과 함께 이만큼의 열이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입장이 반대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식 안에 열이 그냥 같이 들어있으면 플러스로 되어 있어야 발열이고 식 바깥에 델타 H로 따로 뺏었으면 델타 H는 마이너스여야 발열 반응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이 물질들을 얘로 바꾸려면 180.6kJ만큼의 열이 같이 필요해. 들어가야 돼. 요만큼이 안에 얘네랑 같이 만나야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과학자들은 좀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약속한 걸 자꾸 바꾸고 싶지 않아요. 열을 오른쪽에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열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열을 오른쪽으로 옮겨요. 그래서 가끔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델타 H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 열이 안으로 반응식 안에 같이 들어있으면 그때 마이너스로 쓰여 있을 때는 델타 H는 오히려 플러스 값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흡열 반응이다. 원래 반응물과 같이 들어가서 열이 들어가서 반응하게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좀 봐두세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문제집 풀다 보면 기출문제 같은 거나 이런 거 나올 때 혹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의 의미는 이건 이런 의미, 얘네는 이런 의미다 라는 걸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열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것 책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여기 색칠되어 있어. 이거 왜 색칠되어 있을까요? 여기 있는 물은 L, 액체 상태. 밑에 쭉 보니까 여기 기체 상태 물로 바뀌었을 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반응을 보면 일단 메테인의 연소 반응인데 이 연소 반응을 하면 델타 H가 마이너스니까 발열 반응이죠. 890.2kJ의 열이 바깥으로 나와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은 메테인 이렇게 되어 있는 반응 이렇게 바꿨어. 자, 이렇게 쓰여 있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얘 1몰을 연소시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요 열이 방출되려면 1몰의 메테인을 연소시켰다는 뜻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1번은 0.5몰의 메테인을 연소시켰죠. 다시 말해 요 반응식은 여기에서 요거 반응식의 절반씩 2분의 1 곱해준 식과 같아요. 근데 그게 물질의 반응식 개수만 2분의 1 곱하는 게 아니라 그때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도, 엔탈피도 내가 1 쓴 게 아니라 0.5 썼으니까 당연히 움직이는 에너지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1몰의 메테인 연소하면 여기 위에처럼 890.2kJ의 열이 방출되는데 0.5몰은 절반이니까 그거의 절반만큼만 얼마? 마이너스 445.1kJ만큼의 엔탈피 변화가 있다. 요만큼 445.1kJ만큼의 열이 방출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수가 중요해요. 개수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봐두고 그 다음에 물이 기화할 때 열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물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델타 H가 44.0kJ. 발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죠. 얘가 기체가 되려면 기화되면 열이 흡수돼야 되는 흡열 반응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액체 상태의 물보다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44.0kJ만큼 에너지가 더 높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이만큼 흡수한다라는 의미, 또 이만큼 에너지가 더 높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 개수가 1이니까 다 1몰씩일 때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3번. 여기인데 뭐가 달라요? 물이 액체가 아니라 기체야.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요 물이 요렇게 바뀐 거죠.
그럼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반응의 요 엔탈피의 변화에서 요만큼의 엔탈피의 변화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의 반응식을 동그라미 3번의 반응식으로 바꾸려면 동그라미 1번의 반응식에 동그라미 2번의 반응식을 더해주면 돼요. 그쵸? 더해주면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얘 양쪽에 있으니까 지울 수 있어요. 얘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수학에서 수식 계산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애랑 왼쪽에 있는 애랑 똑같으면 그 두 식을 더했을 때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얘는 이 자리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반응식만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엔탈피의 변화도 똑같이 마이너스 445.1kJ에다가 44kJ를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델타 H가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말해 주어진 열화학 반응식 1 요거에서 물의 상태만 바뀌었죠? 1의 화학 반응식에 요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요게 기체로 바뀌는 게 일어나면 되니까 445.1kJ 열이 방출 먼저 되고 44만큼이 다시 흡수돼야 되니까 실제로 방출된 양은 요 마이너스 445.1 더하기 44, 401.1kJ만큼의 열이 방출되는. 그래서 델타 H가 요거랑 요거 더해준 값이 나온다. 기억해 둡시다. 뒤에 가서 우리 헤스의 법칙, 미안해요. 르샤틀리의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건데 거기서도 약간 비슷한 것들이 또 등장할 거예요. 네, 요거는 뒤에서도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1, 2, 3을 잘 기억해 두세요. 1, 2, 3을 다 기억해야죠. 자, 1번에 전제, 온도 압력에 따라 엔탈피가 변한다. 이거에 따라 변하면 반드시 뭘 같이 표현해야 되겠어요? 온도 압력을 무조건 같이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뭐 이렇게 식을 주면 식 위에 몇 도 몇 기압을 주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 쓰고 나서 괄호하고 몇 도씨 몇 기압을 쓰던지 이런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표시되지 않으면 온도는 우리가 보통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25도씨 압력은 보통 우리가 사는 대기압 1기압 요렇게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특별히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요거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엔탈피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의 상태를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화학 원 할 때는 꼭 물질의 상태를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을 쓰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렇게 상태를 꼭 써줘야 한다. 이 상태가 여기 똑같이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로 반응을 했는데 액체 물이냐 기체 물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수증기냐에 따라 델타 H가 달라지죠. 상태가 다르면 물질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태를 꼭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고 3번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열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비는 실제로 반응하는 물질의 몰수비와 같아요. 그래서 델타 H가 물질의 몰수에 비례해. 그러니까 열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가 달라지면 여기처럼 여기 반응식의 2배만큼의 개수가 되면 델타 H도 2배만큼 된다. 개수의 비에 맞따라서 델타 H가 같이 변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알아두고 그러면 하나만 더 생각하면 앞뒤가 바뀌면 부호가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알아둬야 되는 전제 조건이니까 넘어갑시다. 잘 기억해 두고. 여기 선생님이 하나 더 썼네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모두 이것도 알아둡시다.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개수를 자연수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열화학 반응식은 여기처럼 그걸 물질의 몰수에다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열화학 반응식에서는 분수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수 있구나. 차이가 좀 있다. 좀 알아두고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 이름들이 나오는데 정의, 이름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열화학 그 반응 엔탈피의 종류 요거는 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둡시다.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먼저 연소 엔탈피 물질 1몰이에요. 자, 뭘 연소시키는데 얼마큼 연소시키냐면 물질 1몰을 어떻게 연소시켜요? 완전 연소. 보통 대부분의 경우 완전 연소인데 탄소가 들어있으면 탄소가 완전 연소면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분에 탄소가 있으면 무조건 이산화탄소까지 가는 걸로 따져줘야 되고 그 물질을 1몰 연소시키는 걸로 따져야 한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연소는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보통 연소 엔탈피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뭐 아는 거고. 다음에 중화 엔탈피는 이름 중화. 무슨 반응? 중화 반응할 때. 근데 중화 반응을 해서 물이 1몰 생길 때 중화 반응 아까 뭐라 했어요?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염하고 물이 생기잖아요. 물을 1몰 만들 때의 반응 엔탈피를 중화 엔탈피라고 하는데 산염기는 알짜이온 반응식이 똑같아요. H 플러스랑
OH- 또는 H3O 플러스랑 OH-가 만나서 물을 만든다 이거죠. H 플러스랑 OH-가 만나서 물 1몰을 만드는 그 엔탈피는 중화 반응에서는 그 알자이온 반응식이 다 똑같기 때문에 산염계 종류와 상관없이 거의 미안해요. 같은 값. 마이너스 56.2kJ/mol 1몰의 물이 생길 때 중화 반응에서 1몰의 물이 생길 때 이만큼의 열이 나온다. 종류와 상관없다. 이걸 기억해 두고 무조건 중화 엔탈피도 역시 중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용해 엔탈피, 용해 반응. 뭘 녹이는 거죠? 물질을 얼마 녹이냐면 1몰. 근데 용매가 많아야 돼. 만약에 용매가 부족해서 못 녹으면 안 돼요. 용매는 충분히 많을 때 그 물질 1몰을 다 용해를 시키면 그때 반응 엔탈피를 용해 엔탈피라고 해요. 용해 엔탈피는 흡열인 경우도 있고 발열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 왼쪽에 표 있는데 보면 NaOH나 CaCl2 같은 애들은 마이너스, 발열이죠, 발열. 이게 델타 H니까. 근데 나머지 애들은 흡열이에요. 보통 따뜻한 물에 뭐가 잘 녹아요. 여러분 커피 믹스를 찬물에 넣어본 적 있어요? 커피 믹스를 이렇게 따뜻한 물에 이렇게 풀면 잘 풀리죠? 근데 커피 믹스를 찬물에 넣으면 둥둥 떠있고 잘 안 풀려요. 뭐 이거는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용해 어차피 화학 반응은 아니고 물리적인 반응이긴 한데 반응이라고 하긴 좀 웃기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뭘 녹일 때 보통은 온도가 높아야 잘 녹아요. 보통은 흡열 반응이에요. 그러나 아주 간혹 발열 반응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용해되는 게 발열 반응인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이 정도 기억해두고 밑에 이제 반응식 만들어 봅시다. 메테인 연소 반응 뭐 이렇다고 나와 있고 수산화트륨 중화. 자, 염산하고 수산화트륨의 중화 엔탈피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56.2kJ/mol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산화트륨 용해 엔탈피. 수산화트륨 용해 엔탈피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 수산화트륨 고체 수산화트륨을 물에 녹여서 수용액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수산화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수용액으로 만들어줄 때 그때 델타 H는 여기 마이너스 44.5kJ/mol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표현 방법 기억해 둡시다. 정의 잘 알아두세요. 지금 다 보니까 1몰하고 관련이죠. 1몰. 이름 붙은 애들은 1몰과 관련이 있다. 뭐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밑에 나와 있는 자 분해 엔탈피 물질 1몰을 가장 안정한 성분원소로 분해할 때 그 다음에 생성 엔탈피 물질 1몰이 가장 안정한 성분원소 물질로 생성될 때 자 그런데 안정한 성분원소 성분원소죠. 분해 엔탈피는 화합물이 원소의 상태로 분해되는 거예요. 생성 엔탈피는 원소가 화합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분해 엔탈피 여기 1몰이어야 돼 반드시. 생성 엔탈피 생성물 여기가 1몰이어야 돼요. 생성 엔탈피는 특별히 포메이션 엔탈피라고 해서 F 여기에다가 F자를 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 1몰 생기는 생성 엔탈피는 델타 HF라고 쓰기도 해요. 얘를 분해할 때 이렇게 요거 기억해두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어떤 물질이 나눠지면 다 분해 엔탈피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분해 엔탈피가 되려면 반드시 원소여야 되잖아요. 여기 뭐 화합물이 끼어 있으면 절대로 분해 엔탈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언젠가 문제 풀다가 나올 거예요. 자, 요거 하나 봅시다. 메테인, 여기 메테인은 무슨 엔탈피예요? 이건 메테인 생성 엔탈피죠? 메테인의 분해 엔탈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메테인을 분해한다 치면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메테인 1몰이 호전소 물질로 돌아가는 게 분해 엔탈피예요. 그래서 메테인의 분해 엔탈피는 요거 앞뒤 바뀌죠. 그리고 델타 H 값도 숫자는 똑같아. 근데 뭐가 바뀌어요? 부호만 달라지는 케이스로 갈 수 있다. 요거 잘 기억해 둡시다. 생성 엔탈피와 분해 엔탈피는 서로 수치는 같고 부호가 다른 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요거 기억해 두면 되고 항상 얘는 원소로 분해되고 얘는 원소에서부터 생성되는 그리고 어쨌든 이름 붙은 애들은 다 1몰 이게 기준이다. 요걸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확인하기 문제. 다음에 여러 학 반응식을 보고 아래 내용을 완성해 보자 그랬어요. 이거 무슨 반응이에요? 산, 염기, 중화 반응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1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 학 반응식은 물질의 앞에 개수를 그냥 그 물질의 몰수로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질산 1몰, 수산화칼륨 1몰이 반응해서 물 얼마 생겨요? 1몰이 생겼죠? 그때 얼마의 열이 발생해요? 56.2kJ. 델타 H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발생하는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중화 반응을 통해서 물일물 생길 때 발생한 엔탈피 변화니까 중화 엔탈피라고 부를 수 있다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죠. 자, 이 시간은 이만큼. 뒤에 소단원 하나 더 오늘 할 거니까 좀 참았다가 다음 동영상도 보세요.